안녕하세요. 방가온입니다. 오늘은 통번역 훈련 4편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먼저 원문 낭독 영상을 보신 뒤 노트 테이킹이나 번역을 하신 뒤에 이 영상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가야 하는 6가지 이유인데요. 통번역 훈련 3편에서 이미 첫째, 둘째, 세 번째 이유를 다루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 네 번째 이유입니다. 19세기의 마을, 촌장이라고 직역하시면 안 되죠. 마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你想知道19世纪90年代住在济州岛是什么感觉吗?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어요. 자, 그 다음 经过深入的研究和分析. 深入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게 딱 1대1 매칭이 되는 한국어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심도 깊은, 심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한국어가 심도 깊게 이렇게 나오면 深入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韩国专家使什么什么成为可能. 이 중국어 특유의 문장이에요. 직역을 하면 한국 전문가들은 使 뒤에 있는 거로 하여금 成为可能, 가능이 되게 하였다. 즉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 이 使 뒤에 있는 걸 보면 济州岛民俗村寨博物馆. 순짜이는요, 마을, 촌락이라는 명사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제주도 민속 마을 박물관, 즉 자연스러운 한국어로는 제주도 민속촌 박물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전체를 직역을 하면 한국 전문가들은 제주도 민속촌 박물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꾸면 되냐면 한국 전문가들은 제주도 민속촌 박물관을 재현해냈습니다. 복원해낸 거거든요. 이 직역과 의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이 문장을 예를 들었을 때 정의 가능을 재현해내다라고 외우기는 또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다른 문장에서는 재현해다라고 했을 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현해내다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암기는 하시되 이게 100% 이거다라고는 암기하면 조금 위험하죠. 우선은 넘어갈게요. 游客可以在40英亩的土地上漫步. 잉무는요, 에이커라는 단위인데 한국에서 이 에이커가 잘 사용이 되지 않죠. 그래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공통된 단위이기 때문에 썼을 때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게 그냥 40에이커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에이커하고 괄호한 다음에 약 17만 제곱미터라고 부연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건 네이버에서 단위 변환하는 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부는 한가롭게 거닐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라는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은요. 他们可以看到渔村植物园传统食品市场政府大楼山村等等. 큰 문제는 없어요. 그들은 여기서 他们은游客죠. 그래서 문장을 저는 이었습니다. 관광객은 40에이커 면적의 대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어촌, 식물원, 전통 재래시장, 정부 청사. 이 따로는 큰 건물인데 청사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청사라고 번역을 했고, 샨수는 산촌 뭐 이런 의미인데 제주도가 안에 산이 있고 또 산촌은 실제로 존재하겠지만 저는 산촌이라고 번역을 하면 앞뒤 문맥이 뭔가 약간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촌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第五是有趣的文化. 다섯 번째는 흥미로운 문화입니다. 济州岛保留着独特的文化. 뭐 문제 없죠. 제주도는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울리우를 보류라고 직역하시면 이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한자권 나라여서 한자 도금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에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当地人对岛上的济州岛时也感到特别自豪. 큰 문장 구조를 보면요. 当地人对什么什么感到自豪. 그래서 이런 따페이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땅디런을 당지인이라고 또 직역하시면 안 되죠. 현지인은 对什么什么感到自豪 뭐뭐에 대해서 自豪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다, 뭐 긍지를 느끼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그냥 번역하시면 되겠고 그럼 对 뒤에 있는 거는요. 岛上的济州岛石爷 섬에 있는 제주도 돌 할아버지예요. 뭐예요? 결국 돌 하르방이죠. 그래서 제주도 돌 하르방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这些标志性的石像是18世纪中后期从岛上的火山玄武岩雕刻而成的它在岛上随处可见.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石像이죠. 그러면 큰 구조를 보면 石像是从什么什么雕刻而成的它在什么什么随处可见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그 구조 부분만 좀 다뤄보면 이 석상은 从什么什么雕刻而成的 어떤 것으로부터 雕刻 조각하다라는 동사고요. 而成的 조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뒤에 문장은 이 석상은 섬에서 随处可见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随处 자체가 어디에서나 아무 데서나 도처에 가는 곳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부사고요. 到处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随处 어디에서나 可见 可以见到 볼 수 있다.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을 좀 볼게요. 석상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볼게요. 이 시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양사죠. 그래서 뭐 몇몇, 일부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이标志은 상징, 뭐 표지, 지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상징적인 석상은 혹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석상은 18세기 중후반에 종 뒤에 부분을 좀 보실게요. 岛上的火山玄武岩 섬의 화산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제주도라고 바꿔줬는데요. 18세기 중후반에 제주도 화산 현무암에서 혹은 현무암으로 조각한 것이며 뒤에는 아까 했죠. 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其中一些高达10英尺 지종 그 중에 이시의 일부는 까오다 얘가 서술어죠. 크기가 몇에 달한다 라는 서술어예요. 10英尺 하면은英尺은 피트예요. 피트.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위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10피트라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단위 전환을 해서 이 10피트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약 3m라고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까오다가 서술어다라는 거. 까오다 말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장다, 길이가 어느 정도냐. 이 다는 도달하다, 뭐뭐에 이르다 라는 의미잖아요. 까오다 하니까 키가 큰데 어느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크냐면 10피트에 달할 정도로 크다. 그 다음에 타면 또有共同的特征 그것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죠. 大大的圆圆的眼睛 형용사 중첩을 써서 수식을 했어요. 크고 동그란 눈, 撅起的嘴唇. 撅라는 동사는 사실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따페이를 먼저 보시면요. 撅嘴, 撅屁股, 撅尾巴, 小便 撅着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쥐를 네이버 사전이나 아니면 다른 데 찾아보면 내밀다, 쭉 내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해하실 만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밀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창밖으로 손을 쭉 내밀다 아니면 돈을 슬그머니 내밀다 이런 내밀다와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뭐 표를 내밀다 손을 내밀다 이런 동사는요 션을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쥐에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예문 들었던 게 입을 쭉 내밀다 였는데 입은 옆에서 보면 일자로 평평하잖아요. 근데 입술을 쭉 내밀면 어떻게 돼요? 입의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죠.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일자잖아요. 근데 엉덩이를 쭉 내밀면 그 형태가 변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형태예요.
쥐의 웨이바와 샤오비안 쥐저의 이 두 가지 예문에서의 쥐에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요. 웨이바는 꼬리고 샤오비엔은 따은머리라고 이제 검색이 되는데 샤오비엔 같은 경우는 애기들 머리 짧았을 때 묶어주면 사과머리가 되잖아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꼬리와 짧게 묶어준 그 사과머리가 삐삐머리처럼 바짝 하늘로 치켜 세워진 그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곧게 치켜 세우다 아니면 바싹 서 있다. 이 쥐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한국어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예문을 정확하게 외워버리면서 어떤 형태인지 그 형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两只手放在肚子上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 戴着什么什么帽子 모자를 쓰고 있죠. 蘑菇状的 이 状은 모양, 형상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버섯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다. 다음 第六로 넘어갈게요. 第六是壮观的瀑布 그래서瀑布는 폭포죠. 壮观은 장관이다라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济州岛上有不少雄伟的瀑布 雄伟 마찬가지예요. 웅장하다라는 형용사인데요. 건축물, 만리장성, 어떤 큰 기념비 아니면 높은 산, 빠른 강의 물살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돼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学校教学楼的外观设计得很雄伟. 학교 교학동의 외관이 아주 웅장하게 설계되었다. 我们在北京参观了雄伟壮丽的长城. 이 壮丽는 웅장하고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雄伟壮丽라고 같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문장은 우리는 북경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만리장성을 구경했다. 아니면 견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最著名的是天地渊瀑布. 이 著名 유명하다, 有名이랑 비슷한 단어죠. 유의어예요. 그래서 有名만 맨날 쓰지 마시고 著名도 한번 써보시고요. 天地渊 해서 천지연이죠. 다 아시는 제주도 천지연 폭포가 나왔습니다. 这个富有诗意的名字非常适合他.名字의 앞에 수식어 부분을 볼게요. 富有诗意. 富有는요, 뭐뭐가 풍부하다라는 동사예요. 시적 느낌이 충만한 이 이름은 适合他. 适合와 合适를 헷갈려 하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适合는 동사입니다. 合适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아시다시피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를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适合他适合我适合你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아예 외우시고 이 나머지 거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외우면요 끝도 없이 헷갈립니다. 合适이라는 형용사에다가 대상을 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에게 아주 어울린다. 对谁谁很合适 이렇게 쓰셔야지 合适我땡 틀려요. 适合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이게 앞뒤가 바뀜으로써 품사가 바뀌고 사용법이 완전 달라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在天地渊瀑布的底部是一个童话般的人工池塘. 그래서 底部 밑에 아랫부분이죠. 천지연 폭포의 아랫부분에는 동화반. 이 빤은 명사 뒤에 쓰여가지고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의 조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천사와 같은 天使般的 아이와 같은 孩子般的 뭐 폭풍우와 같은 暴风雨般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동화와 같은 人工池塘 하면 池塘은 연못이에요. 人工이니까 인공 연못이 되겠습니다. 천지연 폭포의 아랫부분에는 동화와 같은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동화인데 한국에서는 야 이거 진짜 동화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 이거 진짜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의역해서 그림 같은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라고 바꿨어요. 사실 이 정도면 난이도가 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 중국어를
통째로 외우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원문 낭독에서 한국어 부분을 녹음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들으면서 그 한국어를 바로 동시통역 연습하듯이 중국어로 돌림 노래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장은 다 소화해내신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